예, 이제 다섯 번째. 산지의 경사도에 따른 집재 작업 시스템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집재의 개요로서 시작을 할게요. 집재라는 것은 첫 번째 임목을 벌채를 하고 운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변이나 집재장 변에 모아 쌓는 작업, 이것을 집재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집재는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산림의 상태를 고려해서 사회적이고 환경 경관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러한 집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작업 기종을 이제 선정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형 조건이 된다라는 것. 이게 집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이러한 집재를 하고자 할 때 집재 방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용하는 힘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인력에 의한 집재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충력에 의한 집재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력에 의한 집재가 있겠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기계력에 의한 집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에 다루는 것, 산지의 경사도에 따른 집재 작업 시스템을 구분하라는 문제는 인력, 충력, 중력은 다 배제하고 기계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것,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와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산지의 경사도에 따른 집재 작업 시스템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경사도에 따라서 완경사지와 중경사지, 급경사지, 퍼센테이지로 구분하면은 30% 미만과 30에서 60, 그리고 60%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경사지, 경사도 30% 미만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경사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별도의 집재로가 필요 없습니다. 임내에 트랙터라든지 거의 모든 장비가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설명, 하웨스트라든지 프로세스, 포워드 등에 의해서 임내에서 대형 장비에 의한 벌목이라든지 조제, 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소규모 이제 작업지의 경우에는 임내차, 이런 소형 지분제 차량에 의한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완경사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0% 미만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 기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 예, 그렇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경사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에서 60%의 범위가 이제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중경사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사항이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하베스트라든지 펠러번츠에 대한 적용이 제한적이다라는 것, 이게 큰 특징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경사도 30% 미만까지의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 로켓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 로켓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트랙터를 이용해서 집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차량형 기계가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윈치를 이용해서 집재 작업을 실시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사가 이제 이상의 30% 이상의 경사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로가 이제 미비하거나 임지 훼손이 이제 우려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생산성은 좀 떨어지겠지만서도 가선 집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도변이라든지 작업로변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 이런 그 패턴으로 중경사지에 대해서 작업을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채 조제 작업은 체인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급경사지 지역에 대해서 경사도자 60% 이제 이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우선 임지의 훼손 우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임도는 도저히 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체인톱을 이용해서 이제 벌목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톱을 이제 벌목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목재 이제 또 생산 방법을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전목 생산 방법이 있고 전간 생산 방법이 있고 단목 생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작업 방법에 대한 차이점은 어떠한 그게 있느냐? 전목 말 그대로 전목 이렇게 막 가지가 다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전목이 되겠고, 전간 이렇게 가지 부분은 전부 다 지타 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제 그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전간 생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목은 이런 수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 좀 잘못했네요. 그 전간 생산 방법은 오로지 목재만 이렇게 장재 형태로 끄집어내려는 것이 전간입니다. 이런 수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목 다시 여기서 중간에 다시 토막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출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단목 생산 방법이 가장 높고 전목 생산 방법이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다만 임지 그 보존 측면에서는 이 단목 생산 방법이 가장 높은 반면에 이 전목 생산 방법은 임지 보존 측면에서는 가장 떨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체인톱을 이용해서 이제 벌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업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목이냐, 전간이냐, 단목이냐 그렇게 이제 생산 방법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재를 이제 만약에 이제 전목 상태에서 이제 끄집어 내렸을 때는 그 임도변에서 역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조제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하면 되겠고, 그 외에 그 단목 작업 시스템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간 형태로 이제 그 끄집어 내리는 경우에는 이제 임도변에서 이제 그래플 소우를 이용해서 조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사지에 따라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로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상향집재와 하향집재로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상향집재부터 할게요. 상향집재는 경사도 20%를 기준으로 해서 25%, 16%로 일단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사도 0에서 10%, 최대 15% 지역까지는 차량으로서 집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거고, 여기가 일단 0%라고 할게요. 가장 오른쪽이 0%, 왼쪽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예, 그렇게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으로는 이런 형태에서 경사도 이제 25% 이상인 지역, 2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가선으로서 집재를 한다라는 것. 이때 그 가선 그 거리는 최소 300에서 800m 가량이 될 겁니다. 예, 이 거리까지는 20%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가선 집재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역시 그 경사가 완만한 지역, 0에서 한 20 또는 최대 25% 범위까지는 차량 집재로서 가능하다라는 거. 이때는 거리로는 300m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케이스. 이럴 때는 이때는 트랙터 운전 차량형 집재 기계도 가능한 케이스인데, 이때는 집재 거리가 대신에 굉장히 짧습니다. 50m, 최대 100m 정도에서 이 차량형 집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20% 이상 지역으로서요. 25%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사가 세지면 세질수록 가선 집재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경사도가 이제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트랙터 집재로서 집재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향 집재에 대한 두 개, 가선 집재와 트랙터 집재로 이제 구분했을 때의 모식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향 집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하향 집재가 이제 아까 우리 완경사지, 중경사지, 급경사지 구분했듯이 그렇게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0에서 30, 최대 40, 30에서 60, 그리고 60 이상, 이렇게 구분했을 때 최대 경사 45%까지는 차량용으로서 집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앞번엔 지금은 이제 경사도로 했는데, 이제 또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300m까지, 최대 500m까지는 트랙터 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 기준으로 해서 미만과 이상에 따라서는 가선 집재와 트랙터 집재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집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 지역에 대해서는 오로지 가선 집재로서만 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집재 거리는 역시 아까 상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00에서 800. 그 다음에 예, 역시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향을 하는 경우에도 하향을 하는 경우에도 예, 가선 집재로서 예, 이렇게 하향 집재를 하는 경우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 드렸던 완경사지라든지 중경사지, 급경사지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이 아마 하향 집재에 대한 기준으로서 거의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그림을 상향 집재인 경우, 하향 집재인 경우로서 그림도 같이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예,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집재 작업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런 집재 작업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재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굉장히 트랙터를 이용하건 가슴 집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임지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속적인 침식으로 인한 산사태에 대한 발생 우려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사태라든지 이런 우려 등을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우드 그랩을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작업 임도를 이제 개설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중을 좀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실시 설계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법령에 대한 기준을 이제 또 하나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산지관리법에서 보면은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이 있는데, 이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산림 경영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확을 위한 벌채 굴치 기준에 이러한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도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집재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사방 공법을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와서 이러한 이제 우리 이제 산림 기술자들은 집재 작업 시스템을 이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제 투입함에 있어서 산지의 경사라든지 이런 산림 상태를 고려를 해서 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작성을 하신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집재 작업의 역시 개요로서 시작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지 경사도에 따른 집재 작업 시스템 0에서 25, 25에서 60. 이 범위는 25든 30이든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각 범주 안에 들어오는 장비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산림 기술자로서 잘 배치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랙터 집재와 가선 집재 시스템에 대한 종류로서 이제 트랙터 집재에서 소형 집재, 스키드, 포워드, 그 다음에 가선 집재인 경우 반송기, 소형 집재형 윈치, 야드 집재기, 이동식 타워형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와서는 트랙터 집재와 가선 집재의 차이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서 등산로 정비사업, 철쭉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 단락에 이거 물론 트랙터 집재라든지 가선 집재 시스템에 대한
종류를 적는 것도 물론 좋은 그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각 그 경사별에 대한 그 특징, 그 작업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중경사지 보면은 경사도 25에서 60%에서는 작업도를 이용한 트랙터 집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 체계로는 사실 이게 경사도가 30% 이상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도를 개설하는 경우 산지에 대한 그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을 곁들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류를 언급해주고 그 트랙터 집재와 가선 집재에 대한 차이점, 예,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예, 물론 그 포인트로서 나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단지 여기 그 CSW님께서 작성하신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조금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문제는 그 집재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벌목부터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게끔, 금방 이거 제가 드렸던 그 그림은 뭐 산림공학 책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집재 작업 그 시스템 그 구분해서 그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산림과 그 임업기술 그 4권짜리 4권짜리 거기에 있든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 그림 그거 아마 산림공학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회색 책이 있거든요. 지금은 단종됐는데 혹시나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 어디지, 뭐 저기 뭐 산림 뭐 기사 카페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좀 그게 뭐 값은 한 1만원 2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좀 구하기 힘들다면은 그냥 좀 웃돈 좀 더 주고 한 뭐 5만원 줄 테니까는 좀 뭐 팔아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혹시나 산림공학이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구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산림공학 책이 있으면은 그 안에 한번 찾아서 아까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부연되는 설명들 자세하게 있으니까는 공부 다시 복습하실 때, 예, 활용을 해 보시는 거, 예, 좋을 거라고,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서 뭐 언급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예, 방향성은, 예, 좋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6번 문제는 법정님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사실 좀 설명할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지금 벌써 지금 11시 10분이고, 예, 오늘 문제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5문제까지만, 예, 하도록 할게요.